네, 조금 전 분위기는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전국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이는 거는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다음 주는요. 이 추추 전국 시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추경입니다. 자, 정부는 오늘 총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자, 여당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한을 이날로 정했습니다.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18일이죠. 자, 그러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은 한 제가 보기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합리성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일부 항목에 바로 그 합리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통신비입니다. 자, 정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죠. 약 9천억 원입니다. 자, 이를 두고 국민의힘 진짜 정신 가지고 한 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네,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겁니다. 자,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한 정부 측 설명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는 비대면 활동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통신비 부담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 특히 가장 경제 활동이 왕성한 중장년층이 아마 비용 부담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국민들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효과가 없이 흩는 이런 아주 도덕적 해이,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은 대부분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약정을 택하고 특히나 정부가 판단한 대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은 주로 전화를 더 많이 걸어도 또 데이터를 더 많이 써도 요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는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1조 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의미 없는 곳에 쓰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용처는 어딜까요? 우리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 백신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 무료로 하자. 더구나 코로나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독감까지 겹치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자, 앞서 통신비 지원을 제안한 이낙연 대표와 또 이를 수용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네,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죠. 사실 이 2만 원, 개개인이 느끼기에는 너무 적은 반면 또 추경 전체 규모로 해서는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서 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는 당초 정부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자, 이를 두고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요. 예,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죠. 라면서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정부 여당이 추경안 처리 시한을 18일로 제시한 만큼 다음 주 초부터 이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추추 전국 시대 두 번째는요. 네, 자, 이건 추미애 장관입니다. 자, 민주당의 분위기 확연하게 바뀌었는데요.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은 당 지도부들이 일제히 공개 발언을 통해 추미애 장관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자, 어제 의총에서 이 최고위원이자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자,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는요. 마치 릴레이 발언을 하듯 추 장관 업무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장관 관련돼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추 장관 아들 의혹 제기도 사실에 근거한 건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거의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나 이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면서 국민의힘의 잇따른 의혹 제기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또 야당이 근거로 삼고 있는 증언들도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당직사병의 폭로라고 하는데 그 당직사병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결재라인이 아닙니다. 그 당직사병의 문제 제기를 믿을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녹취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신원식 의원의 군대 부하예요. 10수년 동안 같이 함께했던 부하입니다. 그 부하가 가짜 허위 사실을 폭로한 거를 녹취록이라고 흔들어댄 겁니다. 자, 여당은 또 전날 국방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점 강조했는데요.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이 군 병원에 요양심사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간 것, 당시 규정상 병가는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또 부대장의 구두 승인만으로도 휴가를 갈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사항관의 휴가 명령서는 남아있지 않고 또 국방부도 발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군 규정상 병원 진단서는 5년간 보관을 해야 하지만 추 장관 아들의 진단서 아직 남아있지 않는 점도 의혹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점들이 있다는 건데요. 자, 국방부가 밝힌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야당은 앞으로 군이 좀 걱정을 해야겠다, 걱정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때문입니다. 전화로 휴가 연장이 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서 군 출신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또 번복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 따르면 방금 말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좀 이미 횡행한 것처럼 또 보입니다. 현근택 변호사의 주장인데요. 자, 요즘 학교에 가면 반학생 학부모들끼리 카톡방을 만드는 것처럼 군대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애가 아프다고 하면 중대장, 대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애 아프니까 휴가, 훈련 좀 빼주세요라고 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정말 궁금한데요. 진짜 이런 일이 있나요?